안녕하십니까. 문길성 강사입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고액계약 사례. 자,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핫한 이유 여러분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고액계약 사례 이 강의를 지금 하기 전에 작년 11월 25일에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영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벌써 9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약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혹시 고액계약 이 사내근로복지 통해서 하고 계시나요? 제가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근본 학습 목표는 사내근로복지 왜 고액 영업시장이 중요한지, 또 시장에서 어떤 니즈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영업전략 굉장히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고액시장의 공략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산가 시장과 법인시장에 가능한데요. 특히 병원시장, 특히 페이닥터를 두고 있는 그런 병원시장, 그리고 법인, 근로자를 많이 두고 있는, 최소 20명 이상 두고 있는 이런 법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차명 주식 갖고 있는 법인들, 또 주식의 지분을 좀 더 본인 대표 지분을 좀 낮추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고액 시장의 공략이 가능하고, 거기 가게 되면 두 번째, 블루오션입니다. 이 법인시장 초창기와 똑같아. 가면,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다가 80%. 야, 옛날하고 틀리네? 왜 그렇게 좋아졌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 블루오션이야. 여러분, 이 시장은, 블루오션일 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많이 가서 많이 우리가 계약을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고객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이야기하면요, 무조건 하자 그래요. 다만, 실무자가 좀 깐깐하죠. 실무자 원칙, 원리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다, 거절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도권 측면에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요. 또 보험 계약도,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하가 500만 원입니다. 최하가. 그래서 보험료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네트급여제, 우리 병원 시장은요, 우리가 이제 크게 병원 시장이 있고 병원 시장이 있는 병원 시장은요, 우리가 네트급여제를 잘 알아요. 네트급여제는 뭐예요? 나 통장에 1,000만 원 찍어줘. 세금과 4대 보험, 3대 보험료는 병원장님이 알아서 내세요. 나 통장에 그냥 1,000만 원 찍어줘. 즉, 세후 계약서가 네트급여제입니다. 지금은 현재 그루스제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자, 네트급여제일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뭐예요? 페이닥터의 소득세 3대 보험료 부담하고 본인의 또 4대 보험료 또 같이 부담을 해야 되죠. 이 부담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페이닥터의 이 급여 자체를 소득세와 3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여러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안 할까요? 사업주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자 입장에서 페이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4대 보험료, 3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이거 본인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특히 네트급여제는. 그리고 이게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상승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업주가 잘만 이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3대 보험료, 소득세, 그러니까 페이닥터의 소득세, 그리고 본인의 또 4대 보험료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를 왜 영업 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죠. 이걸 영업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크게 고액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인은 지금 현재, 출구 전략으로 쓸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을 세운 다음에 출연할 때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법인이 자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에 또 주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자, 주식으로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제 이렇게 10% 지분을 자사주를 통해서 잉여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0% 받겠죠. 그러면 이 배우자의 지분이 법인의 자사주로 바뀌어 있겠죠. 이 자사주를 만약에 출연했을 경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세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사주를 받아서 어떻게 복지기금에서는 배당을 받아서 배당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거를 소각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통해서 하게 되면 각종 이익잉여금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여세도 나중에 차후에 증여하면 증여세 절수할 수 있다. 세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법인의 어떤 플로우를 말씀드렸지만, 차명 주식도 정리할 수도 있겠죠. 차명 주식도. 자, 그리고 제가 뭐 올해 계약한 건데요. 2천만 원. 원래 3천만 원 계약인데 1,000만 원은 이제 추가로 세금의 절세 효과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분명히 하겠죠. 자, 페이닥터가 70명이 재단입니다. 자, 한 명당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70명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가요.
10억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리와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과 또 관리사님 이런 경영진과 만나서 다 토론을 통해서 거절 처리를 해서 2천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1천만 원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3천만 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법인 계약보다 훨씬 더 높지 않나요? 지금 법인 계약 아무래도 레드오션이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도 법인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시장 초창기와 똑같아요. 초창기 어떻습니까? 거의 뭐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 시장은 똑같다. 왜 이 시장을 안 가시느냐? 고액계약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올라 600만 원 계약사인데 여기는 올라 600만 원 할 정도의 캐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이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셔. 왜? 자기가 지금 재정적으로 퇴직금도 준비를 못하고 곧 나가야 되는데 이 600만 원씩 거의 전략 금액이 월 600 정도 되거든요. 500에서 600.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나중에 본인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대략 3억 5천 정도 이상의 금액을 자기는 절감을 통해서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기 퇴직금 마련해 줘서 너무 고맙다. 오히려 감사와 칭찬을 받았다. 네, 고객으로부터. 자, 여러분 왜 이걸 안 하시냐?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고객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도 좋고 고객에게도 좋고 윈윈 하는 그런 전략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특히 병원 시장에 더욱더 적합하고 병원 시장에 또 그래도 클로징도 빠르잖아요. 법인은 조금 한참 걸리고 그죠? 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액 영업시장에서 시장의 니즈 기도 원리 이해해서 상담을 병행하시게 되면 반드시 큰 계약들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